야, 돈이 정말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으냐, 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는데, 돈이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일정한 수준까지는 9천만 원 정도, 9천 이상이 되면 행복감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 가만히 보면 그 경계 지점을 넘어서서도 돈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평상시의 생활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부, 나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돈이 많아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감도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행복에 제한은 있을 수 있죠. 좀 안타까운 그 사건이었는데 2014년에 송파 세모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 접하다 보니까 이제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경제적 여유라고 하는 것이 삶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되게 중요한 삶의 요인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이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완전히 갈라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로또에 당첨됐다가 나중에 거지된 사람 많다, 인생이 파탄난 사람이 많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 돈이 정말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으냐, 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까네만이 재미있는 연구를 2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돈이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일정한 수준까지는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증가하더라. 근데 그 지점 이상이 되면, 즉 돈이 그보다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역치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돈이 행복을 증가시키다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를 갖는다라는 이론을 까네만이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당시 미국 달러로 7만 5천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7만 5천 불 하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 우리 1,300원 계산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연봉이, 가계 수입 전체로 봤을 때 한 9천만 원 정도까지는 돈이 없으면은 좀 행복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돈이 그 수준까지 많아지면 좀 삶의 여유, 행복감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근데 9천 이상이 되면 그 행복감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당시 연구 결과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정확하게 미국의 2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물가 수준을 다 고려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 지점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경계 지점을 넘어서서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네만이 최근 또 연구를,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쭉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7만 5천 불이라고 하는 역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의 재정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평상시의 생활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평상시에 행복을 계속 일상에서 공유, 즉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더라.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하고 나누는 그런 행복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 즉 기부, 나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돈이 많아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감도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에게 실험에 참여를 하도록 한 다음에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례비를 줘요. 그 실험은 이제 두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실험이다. 그래서 이제 두뇌 활동을 관찰하는 이제 그 장치를 착용을 하고 실험에 참여를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사례비를 줍니다. 실제 연구는 그 사례비를 어떻게 쓰느냐, 그 과정에서 그 의사결정할 때 두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원래 연구 목적이었어요. $20를 첫 집단의 경우에 사례비로 주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쓸 거냐, 남에게 기부할 거냐를 결정하도록 해요. $20 번 거, 나를 위해 써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당연히. 근데 자기를 위해서 $20를 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보다 $20를 다른 기관에,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의 두뇌를 봤더니 이 행복회로, 여기 변형계 쪽에 행복회로의 활성화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 것이 사람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결과죠. 또 재미있는 게 $20를 기부했을 때하고 $5를 기부했을 때, 아이, $5, 그거 뭐 그냥 기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20 큰 겁니다. 이때 두뇌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강도의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자기의 일부를 남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돈과 행복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타인,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배려하고 같이 생활하는 동료로 인식하느냐? 아니, 나만 잘 살면 돼. 남들 어떻게든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따라서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뭐 큰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눈 행동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행복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돈하고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자기 일상생활이 건강해야지 돈도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행복과 건강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냐 생각해 보세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행복이 많은 사회적 성공을 가져오는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보잖아요. 이 학생들을 보면 행복한 친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친구하고 딱 차이가 나요. 행복한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할 때 다양한 것을 시도를 해. 여행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장소에 가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과목 수강 신청할 때도 학점 잘 주는 과목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울 수 있는 과목, 도전적 과목 같은 거를 선택을 해요. 이제 반면에 이제 행복감이 적은 친구들, 좀 불안감이 많은 친구들은 쉽고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또 학교 안에서만 꼭 생활해. 여행도 안 해. 그냥 도서관에만 있어. 즉 다양한 경험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상 삶에 있어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들 모습도 보면 이 행복한 사람들, 삶이 좀 건강한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불안해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과 현재의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다. 나 스스로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약간 뭔가 부족하다, 불안을 상대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뭔가 이거 갖고 부족해 말 그대로 앞만 보고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결과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더라.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뭐가 남는지. 내가 자꾸 앞만 보고 달려서 어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 명예가 계속 유지될 거냐.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운 관계, 행복한 시간들, 경험들을 쌓게 되면 그건 평생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우리가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소홀히 보지 않는 마음이다. 즉 우리가 행복 얘기할 때 향유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 자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갖느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김우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자기는 하루에 5가지씩 그날 있었던 감사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친구의 삶은 다르겠구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오늘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보내요. 다음 날도 뭐 했는지 모르고 하루를 보내. 껍데기 인생이 돼가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했던 것들 중에 의미 있는 일, 고마운 일, 이런 거 하나하나 적어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행복을 만드는 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습관을 만들자. 그 다음에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다양한 자기가 경험들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가해 가면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